공갈 젖꼭지를 빨아도 되는지, 손 빠는 것을 놔둬도 되는지 고민 많으셨죠? 수많은 정보들로 많이 헷갈리셨죠? 공갈 젖꼭지와 손 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듣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세상에 태어나면 여러 가지 반사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중 하나가 빨기 반사입니다. 빠는 욕구는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는 영양학적으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빠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영양학적으로 빠는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받기 위해 빠는 것입니다. 빨기 반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손빨기이고, 손 빠는 것의 대체 도구는 공갈 젖꼭지예요. 일반적으로 아기가 울 때 부모들은 입안에 공갈을 넣게 되는데, 왜냐하면 아기들의 구강 만족을 최우선으로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기는 큰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고, 사람의 목소리와 음악을 듣는데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것들을 볼 때 기쁨을 느껴요. 빨기 반사가 줄어들고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 더더욱 세상을 탐구하는 일이 더 재미있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공갈 젖꼭지를 찾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한 아기들이 공갈 젖꼭지를 빨고 있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공갈 젖꼭지를 빤다고 해서 심리적이나 의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아기의 입안에 공갈 젖꼭지를 물려주는 부모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공갈 젖꼭지는 엄마의 필요에 의해서 빨리는 경우가 많아요. 공갈 젖꼭지를 빤다고 해서 아기가 안정된 아기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큰 아기들 경우 안 빠는 아기들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갈 젖꼭지는 꼭 사용해야 하는 육아 필수품도 아니에요. 맘카페 보면 출산 준비 리스트라고 해서 공갈 젖꼭지를 꼭 넣고 산후조리원에서부터 공갈 젖꼭지를 빨도록 준비해 가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신생아 시기 때부터 공갈을 빨리도록 해서 빨기 욕구가 충족이 되면 수유량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기가 수유량이 너무 적다면 공갈 젖꼭지 사용을 제한해 주셔야 해요. 공갈 젖꼭지는 필수 육아템이 아니니 미리 준비하지 마세요. 공갈 젖꼭지 사용해도 될까? 엄마가 울음을 견디기 힘들다면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기의 울음은 아기마다 달라요. 강하게 우는 아기들도 있고, 힝힝 하면서 약하게 칭얼거리는 아기도 있어요. 강하게 우는 아기의 엄마가 아기의 울음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힘든 마음에 부부간의 불화로 이어지고 아기를 돌보는 게 힘이 들고 대처하기가 힘들다면 공갈 젖꼭지를 물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기의 울음은 곧바로 엄마의 심장을 향하게 되는데, 원래 아기의 울음은 엄마의 심장으로 가는 것이 의도입니다. 울음은 아기가 살기 위한 생존 장치예요. 아기가 울면 내 마음이 힘든 것도 정상입니다. 아기의 울음이 내 심장을 건드리고 나의 뿌리를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육아를 하는 엄마의 우울감이 높아지고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면 공갈 젖꼭지를 사용하는 것을 권하기도 해요. 다만 공갈 젖꼭지는 시도 때도 없이 습관적으로 물리지는 마시고, 공갈 젖꼭지를 빨래기 전에도 아기의 울음을 먼저 인정하고 엄마를 크게 불렀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하며 천천히 반응해준 다음 아기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배가 고픈 것인지, 실내 온도는 적당한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졸린 건 아닌지, 심심한 건지, 오히려 환경이 아사극한 상태인 것인지, 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봐 주세요. 아기는 뱃속에서부터 손을 자연스럽게 빨아요. 아기는 심심해서도 손을 빨고, 어린 아기들은 빨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빨기도 하고, 자기 손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빨기도 하고, 자기 위안을 위해서도 빨기도 해요. 손을 빠는 행위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손을 입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동작인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입 안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복잡한 행동이에요. 손을 입으로 가져가서 빠는 것은 손과 입이 함께 협응을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세상을 탐험하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면 보통 돌즈음 정도의 부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양귀비 씨앗을 채운 한 주머니를 아기를 달래기 위해서 아기에게 주었고, 즉시 아기가 진정되었다고 해요.
오늘날은 공갈 젖꼭지를 사용하죠. 이 공갈 젖꼭지의 문제점은 아기의 입안에서 아기가 원할 때 해도 입안에서 자꾸 빠지게 된다는 점이에요. 아기 스스로 공갈 젖꼭지를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공갈과 손 빠는 행위의 차이점은 공갈은 엄마가 물려주는 것이고 손 빠는 것은 아기 스스로 빠는 거예요. 공갈은 아기가 울 때 엄마가 공갈을 찾아서 입속에 물려주는 것이고, 공갈은 아기가 뱉어내려고 해도 원하지 않아도 아기가 엄마가 외부에서 공갈을 잡고 힘을 주고 있으면 빨게 됩니다. 반대로 손 빠는 것은 아기가 스스로 아기가 원해서 빠는 거예요. 내가 빨고 싶으면 빨고 빨기 싫으면 스스로 빼게 됩니다. 공갈은 아기가 언제 얼마나 빨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도 부모고, 아기가 입에 물리거나 빼는 것도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는 공갈 젖꼭지를 언제 떼야 하는지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손가락 빠는 건 아기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언제 빨지, 얼만큼 빨지, 언제 뗄지 모두 다 선택권은 아기에게 있어요. 아기가 손을 빨 때 상황이 안전하다라면 아기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아기 때부터 기다리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즉, 공갈은 부모가 넣고 싶을 때 넣어줄 수 있고, 손 빠는 것은 아기가 넣고 싶을 때 스스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중요해요. 아기 때부터 스스로 내면에 있는 자기의 감각을 통해 결정하는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1846년도 독일의 옛 전래동화인 더벅머리 페터에는 손가락 빠는 아기의 손가락을 커다란 가위로 잘라버리는 무서운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나 손가락 빠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기들은 자연스럽게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때부터 손가락을 빨게 됩니다. 아기가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고 스스로 뗄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공갈은 수면에 독이 됩니다. 공갈 젖꼭지는 처음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었지만 오히려 나중에 길게 보면 수면에 독이 됩니다. 아기가 성장하면 수면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자다가 입에서 빠지면 잠에서 깨게 되면서 잠연장이 쉽지 않게 됩니다. 공갈 젖꼭지가 입면할 때 도움이 되지만 잠에 들고 깊은 잠을 자고 얕은 잠 시기가 되면 얕은 잠 시기에 깨게 되고 깊은 잠으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얕은 잠 시기에 공갈을 물려줘야 다시 깊은 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밤에 2번, 3번, 4번, 5번까지도 깨게 되면서 분산 수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장과 발달에도 해가 되기도 해요. 아기가 깨서 스스로 공갈 젖꼭지를 찾아서 스스로 물기 전까지는 아기의 입안에 엄마가 자다가 물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기 모두 수면을 방해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공갈 때문에 자주 깨게 된다라면 부모의 숙면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게 되고, 처음에 부드럽게 물려주었을 수 있지만 자주 깨게 되고 공갈 젖꼭지를 물려달라고 하는 아기의 울음에 양육자는 화가 나게 됩니다. 물려주는 손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표정에서 화가 표현되는데, 그 부모의 정서를 아기가 느끼게 돼요. 즉, 처음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갈 젖꼭지를 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갈 젖꼭지를 떼기 위해서는 안 주는 게 방법입니다. 네? 물론 어떠한 습관을 교정하려면 저항이 있기 마련이에요. 공갈을 오랫동안 긴 기간 빨았던 아기의 경우 저항은 더 강할 거예요. 하지만 이걸 부모가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면 아기는 적응하게 됩니다. 울음에 휘둘리지 않고 양육자가 중심을 잡고 기다리면 아기는 찾지 않게 돼요. 한 일주일 또는 정말 길게는 2주는 힘들겠다 예상하고 주지 않으면 떼게 됩니다. 아기가 공갈을 달라고 내놓으라고 저항하면 그때는 엄마의 숨소리, 엄마 냄새, 엄마 느낌으로 아기에게 위안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해주세요. 오늘은 공갈 젖꼭지와 손빨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공갈 젖이 물린다고 죄책감 마시고 손가락 빤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이야기로 육아하는 모든 양육자들에게 힘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